네, 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 근세 기초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편 몇 페이지 표 보시냐면요. 69페이지 표 보세요. 자, 여기 1번 문제를 보죠. 다음 자료에 말하는 군주와 재상의 지책을 각각 쓰고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가인 유신 지정의 의미를 하는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군주와 재상의 지책을 써겠는데, 자, 일단은 이제 한문사를 보기 전에 이 출처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출처를 보고 좀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 이제 출처에 보면 상봉집이라고 돼 있죠. 자, 이 상봉집인데, 이 상봉은 누구냐 하면 정도전의 호예요. 자, 이 상봉징은 정도전의 저서를 묶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도전의 저서가 되게 많겠죠. 근데 이제 예문에 실려 있는 것은 뭐냐면 정도전이 있었던 조선 건국전이에요. 자, 조선 건국전은 뒤에도 이제 기출문제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정도지 만든 이제 뭐냐면 사천 문서인데 사천 법전인데요. 자, 이때 이제 이 사람은 이 조선 건국전에서 총재론을 이제 저술했어요. 그 안에서 총재라는 건 재상이죠. 그래서 재상의 역할을 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재상의 역할과 군주의 역할을 찾아봐야 될 텐데요. 자, 여기는 이제 어디 부분이 있냐면 뒤에 쭉 넘어가시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재상의 역할이 나와요. 이 총재라는 말이 이제 재상의 역할인데 총재라는 것은 여러 지책을 겸임하는 거고, 어, 자, 그래서 이 여러 지책을 겸임한다는 것은 이제 뭐냐면 총재가 여러 사람들을 통솔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인주의 직책은 이런 뜻이요. 책이라는 것은 인주지칙이라는 것은 현명한 재상을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그 군주 역할이다. 이게 군주죠. 그럼 여기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군주와 재상의 지칙을 쓰니까 군주는 뭐죠? 군주는 그 현명한 재산을 선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재상은 이제 뭐냐면 인군을 받들고 백간을 통관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 그래서 군주는 그냥 재상만 선택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재상한테 맡겨라. 그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고려 말기 때 들어가면 이제 좀 아둔하고 어리석은 그 군주가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봤던 정도전 입장에 볼 때는 군주라는 것은 이제 어차피 타고나고 선택된 것이 아니라 이제 타고나서 이제 뭐냐 태어날 때부터 어 자기가 원하진 않지만 군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주 중에 정치적 능력도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재상이라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들어간 사람이고 어느 정도 수십 년 동안 경력이 있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재상이 훨씬 더 어, 베테랑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군주는 이게 복불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재상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적 시스템에서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런 고려 말기 때 정치 상황을 이제 보고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어떤 정치 체제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왕권과 신권 중에 신권을 강화시키려고 이제 했던 사람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왕자회담 때
그 이방원과 이제 대립을 하죠. 이방원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나온 게 유신지정이란 말이 있어요. 유신지정. 자, 이 유신지정의 말이 뭐냐라는 건데, 자, 여기서 유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연상시킨 게 메이지 유신 있죠. 그다음에 뭐 유신정부 이런 것들인데, 유신정권 이런 것들 이제 연상시킬 수 있는데, 유신이라는 것은 그 낡은 제도와 체제를 새롭게 하는 정치라는 뜻이야. 그래서 메이지 유신도 기존의 막부 체제를 무너뜨리고 근대화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를 피는 거잖아요. 요거와 연결시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낡은 것은 뭐겠어요? 고려겠죠. 고려의 모든 것들을 없애고 새로운 것들, 조선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고려 왕조의 낡은 제도와 체제를 무너뜨리고 조선 왕조와의 새로운 제도와 체제를 설립하라. 이런 것을 당시 상황과 관련돼서 이 유신지정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정도전의 생애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조선 초기 때 정도전 관련된 문제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 정도전 자체가 이제 조선의 어떤 기틀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시스템을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정도전의 내용을 보죠. 정도전은 집안 출신이 향리 출신이야. 네. 자기 아버지가 이제 향리 출신이거든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뭐냐면 그 출신이 안 좋아요. 그래서 노비 출신이라는 말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이제 노비의 자식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정도전 부인도 출신이 별로 안 좋아요. 예, 노비 출신으로 보고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이 사람은 1362년에 과거의 학교겠죠. 예, 자기 아버지가 이제 항리니까 어느 정도 지방 유지니까 공부를 해갖고 과거에 학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버스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나주도 기양을 갔어요. 나주 간 기양 간 것은 사극의 수도 많이 다르죠. 그 당시 정도전이 뭐냐면 원나라 북원사신을 맞으라고 이제 그 임무를 수행되는데 그 임무를 거부하고 계기다가 그 당시 이제 나주도 이제 7년 동안 기양에 갔어.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민중대의 삶을 좀 느꼈다고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위화도 회군이 일어나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전제 개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전하고 이제 조주는 창항에게 토지 개혁안을 제시를 하죠. 그때 정도전이 올린 토지 개혁안은 그 사유지를 다 몰수하고 모두 공존을 만든 다음에 인구 비율에 따라서 개구 수정한 다음에 머릿수를 세서 토지를 재분배하자. 그래서 모든 농민을 자장농화시키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토지 경정과 병작제까지 다 없애려고 하죠. 근데 이거는 좀 현실성이 안 맞는 게 사회주의 철폐를 이제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검문 세력뿐만 아니라 조민수라든지 뭐 이색 같은 온건 개혁파까지 다 반대를 해. 그 이제 이성계 일파가 이제 조민수 일파를 제거하고 폐가일빈을 내세우고 창월폐하고 공양을 내세우죠. 그래서 종전의 어떤 문란한 토지 제도를 바로잡고 그 이성계를 도와준 세력의 경제 기반을 마련해서 가전법을 제정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정도전 중심으로 개혁이 진행이 되죠. 근데 이제 앞에서 그 전제 개혁을 청할 때 내용하고는 좀 약간 후퇴된 내용이야. 왜냐하면 이 소유권까지 건든다는 게 좀 현실상 맞지가 않고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요권만 하는 개혁으로 후퇴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전제 개혁 관련된 내용은 소유권이지만 그 훗날 이제 실제로 이제 가전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구체화됐을 때는
수도권만 개혁을 하는 걸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하여튼 그의 주장은 가정법 제정을 실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답은 아닌데 일본은 왜냐면 이거는 소유권을 주장했던 거고 수도권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답은 아니지만 일단은 요거는 객관식 기출 문제는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공포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맞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죠. 2번. 자, 2번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실권을 장악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건국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판 3, 4, 4가 되고요. 그다음 진도를 가셨다 이렇게 했어요. 진도. 자, 이 진도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진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진법 훈련이거든요. 군대를 이제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리수도 중요하지만 무기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진을 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정근대 시대 때 군대들은 진을 짜서 이제 뭐냐면 전투를 하는데 진이 무너지면 이게 완전히 군대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진도를 만들어서 진을 짜는 방법을 뭐냐면 훈련을 시켰어.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 진도를 이제 짜가지고 진법 훈련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또 하나의 정치적 목적도 있어요. 일단은 겉으로는 요동수복을 이제 내걸었죠. 그 당시 요동은 이제 무주공산 땅이었어요. 명나 땅도 아니었고 조선 땅도 아니었고 어느 땅도 아니었죠. 확실히 이제 그 땅이 이제 주인이 결정이 되지 않았던 상태였고, 근데 이걸 명분으로 해갖고 뭘 했냐? 자, 진법 훈련이라면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왕자들이나 그 다음에 대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병들을 동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병들을 자기가 직접 정도련이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사병을 공병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사병이라는 사람들이 왜 형성됐냐? 조선 초기 때 요걸 이제 좀 봐두셔야 되는데 원래 이제 그 고려 후기 때 들어가서 그 당시 홍건조가 외국에 침입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도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방 병상군을 이제 계속 돌려가면서 수도방을 시켰는데 이때 이제 지방 병상군들 뭐라고 하냐면 시위군이라고 해요. 시위군 또는 시위패라고 하죠. 시위군, 시위패. 자, 이들 구성을 했고 요 시위군과 시위패를 구성을 할 때 그들 동원할 수 있는 명단이 뭐냐면 패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패기를 누가 작성하냐면 그 당시 원수라는 사람이 작성해요. 이제 고려 말기 때는 원수제라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라는 것은 이제 그 군 사령관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시위군을 이제 폐기 원수가 이제 장악을 했기 때문에 명단을 원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수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 시위군들을 동원할 수 있어. 예.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시위군을 동원해서 수도 부근의 방어를 치안을 유지하는 데는 뭐냐면 유리하지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자, 이 원수들이 이제 이 폐기를 장악하고 시위군을 동원하다 보니까 이 시위군들이 사병화돼요. 그리고 이 원수들의 어떤 정치 싸움에 이용하게 되죠. 참고로 이때 대표적인 원수 뭐 이성계라든지 최영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기 때 느꼈던 이성계는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사병 원수제 아래 사병을 혁파할 필요 있겠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 원수들 이름을 뭘로 바뀌냐면 절제사로 이름 바뀌어요. 절제사를 누굴 시키냐면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왕자나 대신들 이런 사람들에게 절제사를 시키죠. 그래서 왕자 대신들이 폐기를 장악하고 지방에 있는 시위군들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근데 문제점은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들도 이제 고려 후기천의 원수제처럼 절제사 밑에 있는 그
시위병도 사병화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도준 입장 때는 중앙의 권력을 강화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사병을 혁파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뭐냐면 사병을 혁파하는 명분으로 그 당시 진도를 훈련을 시키고,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진도를 훈련시키고 자기 밑으로 해갖고 예속화시키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사병들을 시위군들 통제를 하면 어떻게 됐어요? 예. 그 예전에 왕자나 대신 밑에 있던 시위군들이 자기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병을 공병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물어본 게 이제 1394년에 팡이 상군부사가 됐다고 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물어본 게 니은에 임명된 후 사병학파를 추진하여 상군부하의 중앙군을 14도 만들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틀린 거로 돼 있어요. 이거 왜 틀렸겠어요? 일단 틀린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틀린 거는 뭐냐면 사병학파를 추진했기 때문이야. 예. 요거하고 요거 판이상군부사하고 사병학파는 관련이 없고요. 사병학파는 그 앞에 1893년에 진도와 관련돼 있어요. 진법훈련. 자, 요거는 왜 틀렸냐면 상군부 아래 중앙군을 14로 뒀다라는 말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자, 여기 이제 틀린 거야. 여기 이제 상군부가 된 중앙군을 14로 뒀다는데 어떤 분은 이제 14를 이게 틀렸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잘못된 거죠. 그분들의 논리를 따르면 14가 아니라 10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원래는 12를 뒀죠. 예. 그래서 10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고려시대 중앙군이 2군 6이었어요. 예. 그러면 8개 부대죠. 8이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거의 유명무실화 됐는데 이걸 좀 강화시킬 필요 있어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이성계가 거느린 사병 집단도 있어요. 여기 이용친군이로 이제 개편을 하죠. 이용친군이 자이 우이. 그래서 2개의 부대로 개편해 사병을. 그래서 12를 준 거야. 12. 그래서 중앙군을 이제 뭐냐면 가난하기 위해서 판이상군부사를 뒀고요. 그걸 이제 정도륜이 뭐냐면 그 됐죠. 그리고 나서 판이상군부사가 10일을 감장한 후에 이름을 14로 개편했어요. 14.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야. 중앙군을 뭐냐면 14로 만드는데 요거하고는 사병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4가 나중에 태종시대 때 뭘로 바뀌냐면 12사로 바뀌고요. 세종 때는 14로 또 바뀌고 세종 때는 12사로 바뀌고 그 다음에 문종 때 5사로 바뀐 다음에 세조 때 5위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틀린 건 사병역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어떤 분들은 그 14, 세종 때 14를 바뀐 걸 되게 강조를 해갖고 이거는 맞다. 이게 틀린 거다. 이건 세종 때 바뀐 거다. 뭐 이렇게 뻘소리 하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의 논리를 보면 이제 심푸셈을 근거로 해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푸셈 있는 얘기도 맞아요. 근데 14로 바뀐 거는 세종 때만 바뀐 게 아니에요. 태조 때도 바뀌었어요. 심포지엄에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예. 그래서 공부를 해주시려면 좀 다양한 책들을 좀 보고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지 그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특정 책만 가지고만 접근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10년도 기출 문제, 여긴 적어놓지 않았지만 이게 그 10년도인가? 하여튼 11년도인가 그럴까? 11년도. 정확한 연도를 제가 모르겠는데 10년, 11년도 기출문제인데 자, 요게 이제 그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디에서 냈냐면 저기 구편이 같은 문제에서 냈거든요. 그래서 구편이 찾아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 왜 틀렸냐면
14가 12가 아니라 사병학파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밑에다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에다가 근거를 다 남겨뒀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1394년에 이제 조선 건국제를 지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조선 건국제는 이제 뒤에도 또 나오겠지만, 그 정도전이 그 태조 3년에 주대 육전체제를 모방해서 만든 사천법정이죠. 그래갖고 이제 그 조선의 기본 정책을 밝히고 문물 제도를 정리하는 데 좀 의미가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런 육전체제는 후에 경제 육전이나 건국대전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육전체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을 보면 명예문서에는 조선의 하근이라고 지으겠다. 자, 이 명언 이제 명예 외교 문서인데 조선의 하근은 누가 이제 냐면 당연히 여기 정도전이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명나라 태조가 주원장이 정도전을 그렇게 지정을 했어. 그래서 정도전을 이제 뭐냐면 불려오라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불려와서 처벌하려고 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정도전이 이제 좀 조선에서 좀 그 강한 사람이니까 좀 약간 실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한번 이 사람을 조져서 조선의 기강을 바로잡겠다. 그런 것도 있고 정도전이 예전부터 요동수복 어쩌고 저쩌고 떠들대니까 요걸 이제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정도전을 이제 불려내려고 하니까 그 이성계 입장일 때는 그 뭐냐면 명나라 보낼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핑계를 갖고 이제 뭐냐면 다툼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포전문 사건이 일어나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예. 그 포전문 사건이 그 전에 일어났죠. 정도전이 이제 그 데리고 가는 이유가 요동전벌도 있지만 이 포전문 사건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포전문 사건은 뭐냐면 그 포전이라는 것은 이제 왕이나 황제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올리는 포문을 얘기하거든요. 이 포전문을 정도전이 썼다라는 이유로 잡아오라는 거야. 그래서 그 포전문에 무슨 내용이냐면 그 정도전이 싫어하는 글자들 많이 정도전이 아니라 저 누구야 주원장이 싫어하는 글자들 많이 썼어요. 뭐 강자라든지 생자라든지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게 다 예전에 그 정도전이 이제 승려가 되고 승려 활동이 됐죠. 정도전 주원장이 승려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예전에 그 도독이 됐던 거죠. 도독 적자. 적자를 이제 중국어로 보면 생으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주원장이 젊었을 때 좀 숨기고 싶은 치적들 있죠. 승려의 경력과 홍건적의 경력들, 도적의 경력들 이런 것들 되게 싫어했어요. 예.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정도전이 이걸 포조문에다가 썼다가 뭐냐면 그 주원장의 신기를 건든 거죠. 거기에다가 또 요동정벌도 주장하고 조선에게 좀 본때를 좀 보여주겠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람을 데리고 와라. 조선의 하근이다. 근데 이제 이성계가 데리고 오겠어요? 안 데리고 오겠죠? 자, 하여튼 이걸 생떼로 잡고 이제 익힌 사건이 포조문 사건인데 이 포조문을 쓴 사람이 누구냐고 이제 그 주원자 포조문을 썼던 그 당시 주원장 포조문을 썼던 정도전을 데리고 와서 주원장이 이 정도전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 정도전은 안 가고요. 대신에 여러 신하들이 가다가 뭐 몇 명을 죽고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미음을 볼게요. 1398년에 그 죽음을 당하죠. 이게 이제 일제 왕자의 난이야. 자, 일제 왕자의 난은 이제 세자 책봉 문제 때문에 이제 일어난 거죠. 직접적으로 계기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에서 얘기한 사병학파도 또 관련돼 있어요. 등등.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성계는 그 당시 두 번 결혼했죠.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이었던 신의왕후 한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했던 신덕하고 강씨하고 결혼했는데 첫 번째 부인이 죽고 나서 두 번째 결혼한 거야. 후추를 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인 안에 이제 한 5명의 아들 낳죠. 6명인가요? 하여튼 방호, 방가, 방이, 방간, 방원, 방현 이렇게 이제 6명 정도 낳고 그다음에 그 신도강호 강씨하고 결혼해서 방번하고 방석을 뒀어요. 근데 이제 원래 원칙적으로 이제 따지면 적장자인 방우가 왕위가 돼야 되는데 방우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조선을 건국한 거에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맨날 술만 마시다가 죽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 아들이었던 방가가 왕위가 돼야 되죠. 이게 이제 원칙인데 이걸 무시해버리고 아주 나이가 어린 막내 방석을 세자로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서열이 꼬이기 시작한 거죠. 당연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이 많은 형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정도전이 이 사병업판을 주둔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방가를 이제 세자로 정했던 이유가 정도전 같은 이성계 측근세력들의 어떤 목소리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성계가 이제 방가한다. 제가 발 계속 혼나오네요. 예, 방석을 세제로 정했던 이유가 그 당시 이성계 선택도 있겠지만 그 정도전 같은 사람들의 어떤 동의라든지 적극적인 추천도 있어요. 왜냐면 정도전 입장 볼 때는 신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나이 많은 그 형들보다는 최어린 이제 방석을 선택하는 게 좀 편하겠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방석을 이제 세제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불만을 느낀 그 당시 방원이 그 당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 방번과 방석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왕이 되고 싶었지만 일단 눈치가 있으니까 명분상 두 번째 그 형이었던 방가를 왕에다가 올려놓잖아요. 이게 정종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표면적인 문제는 그 세자 책봉 문제나 사병 학파 같은 것이 표면적 문제지만 또 정치적 이념이 또 다르다는 게 또 있어요. 자, 이방원 같은 경우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을 확립하려고 했고 이에 반해 정도전은 앞에서 이제 총재론에 살펴본 것처럼 왕도 정치를 바탕으로 해서 신권 중심의 정치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도전 사후에 이방원에 의해서 정도전 사후에 이제 이방원에서 철저하게 비난을 받고 매장을 하였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복권이 돼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정치 복권돼서 그때 이제 후대 사람들이 정도전의 그 문집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상봉집이에요. 상봉집. 자,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방원이 정도전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비판했지만 막상 그 사람이 추구하는 정도전이나 이방을 추구했던 것이 중앙집권화예요. 다만 이제 왕권이냐 신권이냐 그 주도층이 좀 다를 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도전의 정책을 이방원이 그대로 계승을 해요. 그래서 저 문제가 됐던 사병우파도 왕자 시대 때는 반대했던 사람이죠. 이방원이. 근데 자기가 왕위가 되니까 이제 곧바로 사병우파를 진행을 하죠. 정종 2년부터. 예. 그래서 자기 실권을 장악하자마자 진행을 했던 정책들인데 다 이방원이 그 정도전이 예전에 했던 정책들이야. 예. 자, 그래서 하여튼 2번 관련된 문제에서 요게 이와 관련된 2번 지문이 틀렸다.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자, 그 다음 3번을 보죠. 자, 3번은 이제 세조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세조의 집권 시 정치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일단 세조가 이제 집권할 때 당종을 몰아내고 즉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성리학적 정통성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구국강경이나 중앙집권화 정책을 추진했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1번을 보면 직전법을 실시하여 관리대 경제력을 약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여기에서 직전법을 실시해서 관리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당시 가전법의 문제점 때문에 그렇죠. 가전법은 원칙적으로 수조지 세습을 금지했지만 수신전이나 후량주의 명목으로 토지 수조권의 세습이 가능하게 했던 것들이죠. 자, 근데 이제 세습 수조지가 많아짐에 따라서 경기도의 한정 때 가전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가전을 둘러싸고 양반 어떤 관료들 다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전주와 정계까지 또 갈등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런 것들 그 양반들 권한을 좀 약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장기적 토지 점유권을 막아서 양반의 경제를 약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재정적 확보를 하려고 했고요. 또 정치적 목적도 있어요. 세조의 집권 과정에 도와준 홍보파들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의도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반대파 같은 경우는 꼴보기 시켜서 이 세조가 꼴보기 시켜서 고향으로 낙항하거나 뭐 계기다 죽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퇴직 관리들 자기한테 반대했던 퇴직 관리들에게 줄 필요 없겠죠. 현직 관료들에게 줬던 직전법을 실시했다. 그래서 나중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또 한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집현전을 폐쇄하고 경영을 중지시켰죠. 일단 집현전에 많은 그 학자들이 사육식 사건 같은 걸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그 정치적 결정을 이제 정치적 결정을 하려고 했던 결정을 이제 견제했던 경영도 중지시켰다. 왜냐하면 경영에 이제 모여가지고 노대 신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한테 뭐라고 하고 하니까 그게 좀 꼴보기 싫었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경영 대신에 정치를 어디에서 했냐? 술자지에서 했죠. 술자지에서. 그래서 주석 정치라고 해요. 주석 정치. 그래서 이제 자기 측근들과 그 다음에 측근 세력들, 훈구대식들과 그 다음 종친, 외척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불려다가 자신의 이제 이너선클로 삼고 그 사람들에 관한 유대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술 마시면서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주석 정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이시에나를 진압하고 유황소를 철폐했다. 이렇게 있죠. 자, 이시에나는 맞죠. 그래서 한경도민의 차별과 그 다음에 세조의 토관제도 폐지, 중앙집권의 반발 환경도에서 그 이시에난이라는데, 자, 이시에는 원래 이제 그 해령부사를 지냈던 한경도 지방이 토예요. 그 지방의 유지예요, 유지. 그리고 그 이시의 할아버지하고 이성계하고 친해요. 또 이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토관제도 폐지되니까 한경도 수령을 그 지방상으로 임명할 걸 요구하면서 길주에서 군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세조가 이제 육도의 정보군을 다 징발해갖고 이시에는 간신히 진압을 했어요. 그리고 이시에가 이제 이날 때 그 근거지가 됐던 게 유황소였죠. 그래서 유황소를 철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불교 사원을 정리하여 조선 양종을 병합하고 토지와 노비를 몰수했다. 그렇죠. 자, 이거는 누구의 정책이냐면 조선 양종을 병합하는 건 세조가 아니라 세종이죠. 조선 시대는 성량을 내세웠기 때문에 배불 정책을 추구했죠. 국가적 차원에서. 그래서 세종 때 실시한 배불 정책 일환이고요. 그래서 세종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불교를 이제 숭상을 했어요. 말년에. 그렇지만 이제 그건 개인적인 차원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예, 성리학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배분 정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세조는 성리학보다 불교를 되게 좋아했죠. 그래서 자기를 왕죽부에 입각해서 살아있는 부처로 이렇게 묘사하려고 오히려 성리학보다는 불교를 강조했고 불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잡아서 족쳤어요. 예. 그거 이유는 이제 세조 자체가 성리학의 입장에 볼 때는 좀 집권 과정이 정당성이 없잖아요. 그걸 좀 만회해 보려고 이제 불교나 도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한 것도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자, 4번을 보면 자, 조선의 문물제도가 정비된 성종 때 전후하여 새로운 정치 세력인 살인파가 등장했다. 자, 이 살인파와 기존의 정치 세력인 홍구파를 구분질 수 있는 기준 두 가지를 적고 중종 반정 후 조선조가 살인파가 시도한 개혁 정치 중 성리학적 유교 질서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세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살인파하고 홍구파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살인파, 홍구파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갖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교과서 수준에서 정리한 거, 통론 수준에서.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뭐 경제적으로 보면 훈구파들은 대농장을 소유한 대주주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산인파들은 지방 중소지주고, 그다음에 사장을 중시했고 경학을 중시했고요. 그다음에 훈구파들은 성리학 위에 사상 다양한 사상을 포용을 했고 성리학 위에 학문을 배경했죠. 왜냐하면 산인파들은 100% 순수 살인파들이야. 성리학자들이요. 그다음에 뭐 살인파들은 자주 사관 단군을 중시했고 살인파들은 훈구파들은 단군을 중시했고 살인파들은 기자를 중시했죠 등등.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한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그 성종 때 훈구파 세력들 견제하기 살인들을 많이 등용을 했고 중종 때도 많이 등용했죠. 그래서 중종 때 등용된 살인은 이제 조광조 같은 기호살인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종이 떠밀려서 왕이 됐던 사람이잖아요. 훈구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훈구파들의 그 기세를 좀 꺾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살인파들 3사를 중심으로 많이 등용했는데 그 대표적인 살인파가 이제 그 당시 조광조죠. 그래서 그 조광조 일파들은 성리학적 질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여러 가지 뭐냐면 그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항종사에게 어떤 윤리를 보급하려고 했어. 왜냐하면 조선 전기까지는 표면적으로는 성리학 국가지만 아직까지 항종사의 어떤 그까지는 성리학의 어떤 윤리가 널리 보급되지 못했어요. 예. 불교나 도교 이런 것들이 단존하고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정책을 했냐? 유교윤리에 위배되는 도교와 민간신화를 배격하고 국초부터 설치했던 소육서를 폐지했다는 거. 항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약을 보급했고요. 성악교육을 보급했다. 특히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게 이 한약 보급이죠. 이 부분은 뒤에 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문제 넘어가서 5번 문제 보죠. 5번. 자, 이 5번 문제는 이제 그 조광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정치 세력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정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삼성 언간직을 주로 포진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이라고 포방했고요. 공론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이걸 키워드로 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순시대 같은 이상사회를 구현과 도학 정치의 시절을 강조했다. 그다음 연산군의 학정에 통해 무엇보다 군주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급선무를 깨달아 군주의 수신과 지치주의를 강조했다. 이런 것들인데 자 그러면 이 그 세력들은 연산군 이후에 등장한 세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연산군 때 이제 깽판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도 이제 연산군이 이제 물러나고 중종반정 이후에 어떤 풍조가 형성됐냐면 연산군 같은 이제 뭐냐면 인성이 별로 안 좋은 군주가 등장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군주 또한 수신을 해야 된다. 사대부와 함께. 그래서 이런 성악을 같이 해야 된다. 성악을 배워야 된다는 이유가 나오죠. 자, 그래서 군주도 마음을 바로잡고 그래야지 나라를 뭐냐면 제대로 통치할 수 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정치 세력들은 당연히 조광조고요. 그리고 조광조가 그 꿈꿨던 이상주의가 그 도학 정치죠. 도학 정치. 그러니까 도학 정치라는 건 요순 시대에도 돌아가자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개혁 정책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개혁 정치에 관련된 정책들을 보면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국선을 폐지시켰죠. 왕실에 조금 남아있었던 그 도교 제사를 지낸 간청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폐지시켰어. 이단이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주의 마음을 바르게 하려면 중종을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중종은 이제 세자 시절을 거치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은 떠밀려서 왕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종의 어떤 중종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경영을 강화시켰다. 거기에서 이제 잔소리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중종이
처음에 조광조 좋아했다가 나중에 싫어하는 원인이 돼요. 또. 자, 그 다음에 또 볼 게 뭐냐면 내수사의 장리를 폐지시켰죠. 내수사의 장리를. 자, 이 내수사라는 건 뭐냐면 왕이나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청이에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왕은 재산을 가질 수 없어요. 왕 자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왕토 사상을 입각해서 왕 자체가 모든 것,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왕 자체인데 무슨 왕이 따로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왕도 정치하고 이제 뭐냐면 좀 이념상 멀어진 거죠. 근데 그건 이념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왕이나 왕실도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그 관점을 내수사라고 했고 이걸 2조 밑에 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수사를 강화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조예요. 세조 때 이제 내수사를 강화시켰는데 그때 이제 이 내수사를 주로 이제 관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한관들이었어요. 한관들이 이제 내수사를 관리하면서 내수사의 돈을 이용해 갖고 장리라는 고리대거든요. 고리대를 한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폐단이 일어나니까 이걸 폐지시키자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그 조광조의 정책은 소격수 폐지, 경영 강화, 내수사 장리 폐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이 4번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마지막 나온 이제 오답이 이조 전량 그 자천제 역파거든요. 그 이조 전량이 뭐 하는 곳이냐 이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보통 전량이라는 직은 육조에 다 있어요. 육조에 각각 있는 게 전량인데 전량은 이제 각 육조마다 정오품이었던 정랑과 그다음에 정육품이었던 자랑을 합쳐가지고 그 전량이라고 해요. 전량. 예, 육조 전량 하는데 그 중에 육조 전량 중에 제일 힘이 셌던 전량이 이조 전량이죠. 이조 전량은 문간의 하위급 하급 문간의 어떤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5품 이상의 뭐냐면 5품 이하죠. 5품 이하의 문간의 어떤 인사권은 실제 이조 전량이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칙상은 이제 5품 이하의 이제 그 관리들을 이조 판서가 임명을 하죠. 근데 이제 이조 전량은 거기에 이제 추천만 해주는 것뿐인데 실제로 이조 전량이 추천한 것이 곧바로 거의 100% 통과되기 때문에 실질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요직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성종 이후부터 그 이조 전량의 직을 누굴 임명했냐면 살인들 임명했어. 왜냐하면 이제 고위직 훈구파들 견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이조 전량 외에 법적으로 정해진 권한 외에도 여러 가지 간행적으로 뭐냐면 특권을 줬어요. 왜냐하면 성종 이후부터 이제 그들을 이제 훈구파들 견제할 목적으로 이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간행 중에 본 게 제일 큰 게 자천권이에요. 이걸 자대 낭천권이라고 또 하죠. 또 줄여서 자대권이라고 또 하고요. 자, 이 자천권은 자신의 후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후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 권한은 성종 때부터 간행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 외에도 통천권, 3사 간원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 다음에 선조 때 잠깐 실시했지만 낭천권이라는 게 있어요. 낭천권. 자, 낭천권은 과거에 급제하지 않은 환사를 추천해서 벼슬에 등용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막대한 게 자천권이죠. 자, 근데 이 자천권을 가졌던 이제 그 살인들이 나중에는 변질되죠. 그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개인이나 당파의 이득을 챙기고 왕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 폐지의 필요성이 부각이 됐고 결국에는 이 자대 난청권은 숙종 때 폐지됐어요. 1차적으로. 그러다 다시 이제 부활됐다가 최종적으로 영조 때 완전히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조 때. 그래서 이제 시대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예. 이걸 왜 폐지시키겠어요? 사림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건데. 자, 그래서 답이 기읍과 니은과 니을이죠. 예, 여기 답이 4번이 되는 거야. 4번이. 그래서 이 조광조 개혁 정책은 요 문제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것 같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주 나오는 주제들이야. 그래서 조광조 개혁정치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6번 문제 볼게요. 6번. 자, 다음 사료는 가와 나에 나타난 분당의 인식 차이를 설명하고 가와 나를 분당의 인식이 변하게 된 요인을 당시 정치사회 전개 과정과 관련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정교하기를 상공과 육경 역시 그 잘못을 말하지 않아 점차 분당을 이루어 군주도 하여금 고집되게 하니 자, 이와 같은 것은 능멸에 하는 풍습은 고치지 않을 수 없다. 왕을 능멸하는 거다고 볼 수 있죠. 연산군 일기인데 그래서 연산군은 이제 항상 그 신하들을 압박할 때 내걸더니 뭐야? 능상이 능상. 자기를 능멸한다. 그래서 다시 우습게 한다 해갖고 했는데 그중에 이제 분당도 거기다 끌어다가 비판한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면 이게 이제 선조 실력이죠. 선조 때요. 선조는 이미 이제 훈구파들은 이제 정치 세력이 약화되고 살인들이 정권을 장악했던 때잖아요. 아, 진실로 예, 군제라 하면 당이 있는 것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이 적게 된 것을 염려한 것이다. 나 역시 어, 나 역시 나 역시 여기에서 나 역시 주의의 말대로 어디에 있다는 거야? 이와 성호의 당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러면 주의가 이제 그 당시 무슨 말이냐? 자, 주의가 인군 이당설을 주장했거든요. 자, 인군 이당설은 이제 뭐냐면 군주 또한 당에 들어가야 된다. 분당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인데 이 주의의 말을 따라서 나도 이의와 성호의 당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하고 있어요. 자, 이의와 성호의 당은 어느 당일까요? 예. 서인세력들이죠. 실제 이 그 선조가 서인의 당이 들어간 건 아니고 하도 그 당시 동인이 세가 크니까 이 동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서인의 당에 들어갔다는 식으로 정치 멘트를 던지는 거죠. 견제용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가는 되게 분당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근데 나는 이제 선조 때는 선조 자신도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긍정적이야. 그러면 요게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하냐? 요 가와 나시기 때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조 때 이제 집권하고 나서 살인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예. 그래서 선조가 이제 살인들을 많이 등용하고 했던 이유가 선조 자체가 이제 명종의 아들이 아니죠. 이 사람은 반개의 혈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선택돼 갖고 왕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정치 세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임들 적극도 등용을 했고 이 사임들이 이제 선조 때 들어와서 완전히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의 발언은 살인들의 어떤 정치관이 반영된 거야. 그리고 가의 발언은 영산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살인들이 정권 장악 이전에 훈구파들의 어떤 인식이 이 가에서 반영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훈구파하고 살인파의 정치 의식이 왜 이렇게 다르냐 보면 훈구파들은 간학파도 포함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들도 포괄적으로는 성리학을 강조하죠. 그렇지만 실제 정치 운영이나 이런 데서는 한당 유학적인 요소가 되게 강해요. 한당 유학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오는 청인상서 있어. 하늘이 군주죠. 군주의 정치를 보고 얘가 잘했으면 상소원 징조를 주고 얘가 정치를 못하면 제2 영상을 주죠. 폭풍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그래서 이 군주라는 것은 하늘에만 책임을 지는 거야. 민이라든지 그 신하들에게 책임을 안 져요. 자, 이게 청인상선인데 그러면 신하는 뭐 하는 역할이냐? 자, 군주가 정치를 할 때 옆에 서포트를 해주는, 그러니까 보조해주는 역할이지, 군주 대신에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신하들이라는 사람들이 분당을 짓고, 왜냐면 자기 세를 이루고 군주의 정치를 방해하면 이건 잘못된 거야. 예. 그래서 이거는 처벌받아야 돼.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이런 것들이 한당 유학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연산군 일기 연산군에서 발언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중종 반정이 일어날 때 그때도 이제 훈국파가 집권하고 있었죠. 그때 살인들 조광조 일파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조광조 일파들을 쳐부실 때도 내걸었던 명분이 이들이 분당을 지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벌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분당이라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어떤 대상이 되는 거죠. 예. 부정적인 인식이 됐던 거고. 근데 살인들은 좀 다르죠. 살인들은 살인파들은 이 한당 유학적 요소를 이제 부정하고 순수 100% 성리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오늘날 좀 나쁘게 말하면 원리주의자, 그런 근본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당 유학보다는 이제 성리학의 어떤 정치념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죠. 성리학이라는 것은 하나는 이제 천리로 해석하죠. 왕이나 사대부에게 모두 천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어떤 본질적 가치를 다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여받은 본연지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배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지배자들끼리 협치해가지고 같이 정치를 해야 된다. 공치주의를 해서요. 그리고 이 사대부는 자기 의견을 또 공론이라고 포장을 하죠. 예, 공론 정치를 주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들 입장 볼 때는 그 사대부나 왕이나 다 정치적 주체이기 때문에 사대부들이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당을 짓고 분당을 짓고 정치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긍정적인 현상이죠. 예, 이건 탄압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분당론을 주장하면서 분당 정치를 강조를 하기 시작하죠. 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형성된 관념이 아니라 중국에 또 영향을 받았어요. 예. 중국에서도 송나라 때 송학이 널리 확산이 되니까 그 당시 이제 공론을 입각한 그 공치주의를 뭐냐 강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예전에 한당 유학 때 부정적으로 봤던 이런 그 분당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죠. 아, 그래갖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뭐 주자의 인군 이당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구양수의 진국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 이제 뭐냐 하면 첫 번째 물어보는 가와 나에 나타난 분당의 인식 차이를 설명해라. 두 번째가 가에서 나의 분당 인식이 변화가 된 거, 부정적인 긍정적 변화가 된 요인을 당시 정치 전개 과정상 관련 두 가지 소수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내용을 보면요. 자, 여기서 이제 가는 이제 정치적 분당을 되게 안 좋게 생각했죠. 그래서 가의 분당의 기능은 국가 민족 이익보다 학문, 학파, 문벌, 지역 의식 등 당파가 결합되어 당파 이익이 우선시되어 사회가 분열되고 국력 결집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왕권의 약화를 역할한다는 분당의 역기능을 관점에 부정적인 인식했다. 그래서 요거는 한당 유학적인 어떤 천인 상설 관점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분당은 유교적 왕도 정치의 시선 공동을 추구하고 군자의 진붕이 일어난 인식에서 분당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그 성리학적 관점의 공론 정치에서 이제 입각해서 얘기한 거죠. 먹었어, 먹었어. 나 먹었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긍정적 인식에서 부정적 인식에 긍정적 인식하는 변화된 요인 두 가지 있다고 했으니까, 자, 요인 첫 번째는 사회에도 불구하고 서원과 한약을 바탕으로 앙촌의 기반을 구축한 살인들이 선조 때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어 성리학적 공론 정치를 추구에 명백히 포방했고요. 두 번째는 정통적 분단간 가를 가지고 있었던 홍구세력들 견제하기 위해서 성종 때부터 살인 등용되어 중앙정치 특히 3사를 중심으로 정치 여론권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죠. 예, 정치 변화 두 가지. 제가 이 분당론과 관련돼서는 그 밑에 문제 분석에서 자세히 적어놨거든요. 요거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죠.
자, 다음은 이제 조선의 정치상을 비판하는 언어 신학자의 글이다. 자, 빈칸 가와 나에 들어갈 용을 쓰고 한글 표기도 가능. 다의 가정에서 가장 먼저 집권한 세력이 정치 권력을 장악한 배경 및 이후 실권한 배경을 대의관계와 관련되어 각각 두 줄에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거는 어떤 글이냐면 이가 썼던 분당론이야. 자, 이가 살았던 시기는 18세기 때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 지나고 탕평 정치기였죠. 근데 이때는 이제 붕당 정치가 일당화되는 경향이 있었고 말피화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붕당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았어. 이때는. 그래서 이제 종전에 뭐 상호 견제를 통한 어떤 그런 정치, 성략적 정치가 붕괴됐던 시기죠. 예.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붕당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다는 거죠. 예. 근데 일제 시민사학자들은 우리 민족의 어떤 당파성을 이제 강조할 때 붕당의 전반적인 내용들 보지 않고 이 조선후기 때 이제 그 붕당의 말피아 현상으로 나타난 부정적인 면을 비판했던 이게 어떤 글들만 이제 뭐냐면 노출시키죠. 부각시켜갖고 바라 너희 조상들도 붕당을 그렇게 안 좋게 보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보면 그 아국 우리나라는 중세 이후부터 탐욕스러운 관리가 되어 정권을 마음대로 해요. 사화가 계속되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들어갈 게 사화야, 사. 자, 그다음 먼저 사화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보면 알죠. 사회에 보면 이제 그 무갑자 사륙이 일어났고 그다음 후에는 김효 일사의 장악함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런 사건들을 보고 음, 여기서 사화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제 충성스러운 어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리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조 이래로 그 뭐냐면 아니 많은 사람 죽고 아직 분당이라고 여기 있네요. 예. 아직 분당이라고 부르진 않았다. 이렇게 있죠. 근데 분당이라 부르기 시작한 건 선조 이래로 분당이 불러줬죠. 그래서 원래는 분당은 어, 하나의 하나였는데 원래 사람들이 이제 그 처음에 홍급파 싸울 때는 그 똘똘 뭉쳤잖아요. 근데 이제 선조 이후부터 이 분당이 나눠지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는 이제 하나가 둘이 되고 다를 보면 두 개가 나누어 넷이 되고 또 나누어 여덟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 들어갈 때 사와 분당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사하고 분당은 좀 다르죠. 사하는 이제 홍구파하고 살인파 간의 싸움에서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분당이라는 것은 선조 이대로 이제 정권을 장악한 살인파 사이에서 이제 일어난 거죠.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가정에서 가장 먼저 집권한 사람 이렇게 있죠. 정치 세력인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개 분당이 두 개가 됐다. 이거는 뭐와 뭐가 분이 됐다는 거야. 동인하고 서인이 분이 되고 요거는 이제 둘이 나눠 넷이 되었다라는 것은 동인, 서인에서 이제 뭐 있고 동인은 이제 남인, 북인 이렇게 있고 서인은 이제 그 뭐야 서인은 노론, 소론 이런 내용은 이제 있고 북인은 또 대북하고 소북 이렇게 있고 여기 안에서 또 파당이 쭉 형성됐겠죠. 그걸 얘기하는 건데 자 그중에 첫 번째 집권한 세력들 봐.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선조가 죽고 나서 강해군 때 누가 집권했죠? 이때 사색공당이 형성될 때 대북계통이 권력을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능했던 정치 세력들은 대북이죠. 대북. 그다음에 북인, 대북 이렇게 이제 있는데 북인, 대북 세력들이 이들이 정치 세력을 장악한 배경이 뭘까요? 어, 이거는 북인 세력들, 대북 세력들이 임진왜란 때 강해군을 도와줬죠. 분조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분조 활동. 그래서 북인 세력들이 임진왜란 때 강해군을 도와줘서 많은 사람들이 의병전 활동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이후 실권된 배경을 무슨 관계? 대의관계 관련지어 각각 두 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대의관계는 강해군 때 정책을 쓰시면 되죠. 명가 호군사의 중립정책 때문에 몰락했다.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좀 틀려요. 제가 이제 답은 예상 답안은 그렇게 적어놨는데 문맥상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적어놓긴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출제 교수님이 잠깐 착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고 내셨는지 근데 실제적으로 이 대북 북인들은 강해군의 중립 정책에 대해서 뭐냐면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상임 일반의 견해를 따랐죠. 상임이나 남인하고 다 입장이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인천 같은 사람, 이인천 같은 그 대북파 영수도 강해군의 정책은 다 동조했는데 이 외교 정책만은 반대를 했어요. 어떻게 오랑캐 놈들하고 뭐냐면 그 손을 잡을 수 있냐, 명나라를 배신할 수 있냐. 그래갖고 요거는 좀 맞지가 않긴 하는데 이 문제 지문 자체가 맞지가 않아. 일단. 근데 이게 맞진 않지만 일단 그 외에는 답이 안 나와. 네, 중립정책을 반대했다. 중립정책으로 몰락했다 외에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예상답을 적어놨긴 하는데 지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볼 때 맞지는 않긴 하는데 일단 예상답안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좀 적어놓긴 했어요.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당시 북인 대북 정권도 그 당시 강해군의 중립정책을 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팩트예요 이게. 자, 그다음 8번을 보자. 8번. 자, 보기에는 이해 상성문의 일부분으로서 조선 중기에 정치 참여층이 확대되면서 산임이 제기된 정치 운영 방식에 내포되고 있다. 자, 기획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뻔뻔은 이게 공론이죠. 공론자. 공론 정치를 강조했잖아요. 공론자는 나라의 원기가 있는 자고 공론이 조정이 있으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 공론이 여왕이 있으면 그 나라가 혼란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이 없으면 그 나라가 망한다. 뭐 등등인데 공론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리학에서는 정치의 주체를 왕뿐만 아니라 그 신하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천리를 이제 받은 사람으로서 천리를 잘 발현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공론 정치를 강조하면서 가치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했어요. 그래서 분당의 존재도 인정하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좀 약간 비슷한 말이 엉건이라는 말이 있어. 엉건. 자, 이 엉건이라는 말은 이제 회의나 어떤 모임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엉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의견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 공론의 의견하고는 좀 약간 다르다. 의미가 좀. 그리고 그 당시 사용했던 용어도 아니고요. 그래서 공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공론 외워두세요. 공론 정치를 사님들이 포방을 했다. 공치주의 각에서. 자, 그 다음에 9번은 뭐죠? 네, 9번은 임진왜란의 영향 관련된 내용이죠. 자, 외란의 영향이 아닌 것은 자, 여기 보면 강해군과 북인 정권은 친명 배경 정책을 강화했다. 이렇게 있죠. 네. 요거는 중립 정책이죠. 일단 틀렸는데 예. 그래서 중립 정책을 강화했는데 북인 정권은 이제 친명 배경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강해군은 중립 정책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고 강해군이나 북인 정권은 중립 정책을 했는데 이 친명 배경 정책 서인하고 연결돼서 이제 민주 정권을 연결해서 틀리다 이렇게 이제 한 것 같아. 오답을 만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오랜 전쟁으로 답은 이게 금방 나왔죠. 오랜 전쟁으로 인구가 격감되었고 농촌이 크게 황폐화됐죠. 맞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당시 인구가 많이 줄어들죠. 줄어든 게 이제 전쟁 중에 많이 준 것도 있고 도망가서 이제 어디 유민화돼 갖고 그 조정이 파악하지 못한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일본의 정권이 바뀌고 에도막으로 바뀌죠. 그다음에 조선의 학자와 기술자들 납치할 문화를 크게 발달시켰다. 그래서 그때 이제 피로인이라고 해갖고
많은 이제 그 조선의 기술자들 들이 또 잡혀가죠. 도자기 제조법이라든지 또 강한 같은 성략자도 잡아가고 인쇄술 같은 기술자도 잡아가고 뭐 이런 등등.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2번하고 연결돼서 있는데, 자, 토리대전과 호족이 거의 소실되었으며 조세의 용역의 징발과 신분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그래서 노비 문서가 그 당시 소각되고 그 다음에 전쟁 중에 재정 조달 방법을 압수책이 실시하는 등 조선 전기 때 엄격했던 신분 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해요. 예. 그런 것들 개선돼 있고, 공부하실 때 그 외란의 영향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뭐 나올 가능성이 있어. 예. 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자, 가와마는 그 임진한 상을 모사한 글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죠. 자, 이때 이제 그 간을 보죠. 고니시 부대가 들어가자 배수진을 치고 있던 신립은 비장한 각오로 전투에 임하였다. 일본군이 단월역을 따라 길을 나눠 공격할 조총을 쏘아대자 신립은 적진을 돌파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달천강에 투신했다. 이렇게 했는데, 신립은 여진족을 그 당시 막는데 큰 공을 냈던 사람이죠. 그 당시 뭐 니탄 개발난 같은 걸 진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진족들은 주로 기병 위주죠. 그러다 보니까 신립도 기병 위주야. 그런데 이제 그 신립이 이제 그 뭐냐면 왕의 명을 받고 이제 백을 마주러 갈 때 제일 좋은 곳이 천의 요새는 조정이거든요. 이 조정을 포기하고 뭐냐면 그 상금대에서 배수진을 쳤어. 예, 배수진 친 내용인데 이게 왜 그러면 그 상금대 조정을 포기하고 상금대에서 배수진이 쳤냐?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용은 높은 고개잖아요. 방어하기는 좋은데 그 당시 기병하기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에요. 언덕을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친위부된 기병 외에도 이제 얘가 또 그 삼도에 소집된 이제 그 병력들이 있죠. 예. 그런 이런 징집병도 있는데 이 징집병들은 전투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도망가기 이제 바쁘고, 그러니까 얘들을 믿고 이제 음, 얘들을 믿고 조종에 진을 쳤다가는 패할 거라 생각한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탕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여기 벌판이니까 기병을 이용해갖고 적을 푸시려고 했죠. 그리고 그 응집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동원됐던 동원병들 이런 병들은 그 도망가기 못하게 배수진 친구 같은데 오히려 이것이 이제 일본군에 되게 유리하게 되죠. 왜냐면 일본 그 당시 보병이었거든요. 보병을 나열해서 조총을 쏴대니까 기병대가 무너지게 된 거야. 예. 그래서 그 당시 고니시 유키나가의 조총부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자, 그래서 신립군이 패배하니까 후방에 병력이 없어지죠. 한양이 곧바로 일본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가를 보면 신립은 조선군으로서 기병 중심의 전술을 구사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나를 볼게요. 나를 보면 이순신 일본군을 한산도 앞바다 유인해서 하기진, 이것도 되게 유명하죠. 학이 날개를 피는 것처럼 적을 들어오게 해서 하기진 안에서 하망을 형성해서 이 적을 정멸시키는 방법인데, 자, 하기진을 펼치고 맹렬히 공격했다. 조선 수군은 막기작가의 전선 60척을 격파하고 우수한 적을 선명한 정가를 세웠다. 한산도 대책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 한산도 대첩을 계기로 조선 수군은 남해안 일대를 제해권을 장악한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진주성의 강 국민들이 그 목사 김시민의 지휘 안에 끓는 물을 붓거나 집에 불을 붙여 던지면서 끈질게 저항했다. 성 밖에는 최강, 임계현, 조응도 등 일본군의 배후를 교환시키려 했다. 이거는 제1차 진주수 싸움이에요. 자, 1차 진주순 전투인데 진주는 호남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관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 일본은 이제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장악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주를 공격했는데
그때 진주 목사 김시민이 이제 간면을 동원해서 천자총통이니 화살 같은 것들 맞서갖고 이용해갖고 맞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성밖에 있었던 이제 성밖에서는 전라도 위병들이 이제 지원을 해줬죠. 그래서 일본군을 교환시키고 결국에는 이제 그 일본군은 진주성을 공격한 이대 만에 그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이제 3번을 보면 자 강군과 유병이 격렬히 저항했으나 버티지 못하고 성은 결국 함락되었다. 자 이거는 1차 진주성 전투가 아니라 2차 진주 전투예요. 2차. 자 2차 때는 김시민이 병사한 후에 일본군이 재차 침입하고 왔고 재차 침입했고 이때 진주성이 함락됐죠. 예. 그래서 그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라를 보면 건유대 부대는 이제 정예병 4천 명을 뽑아 행주상성에 진을 치고 있었다. 고니시 구다는 지휘하는 일본군의 공세가 시작되자 건유는 강군과 위성군들을 동료하여 하차나 진천예, 총톡 등을 이제 이용해서 분전하였다. 있죠. 건유는 이제 그 행군사성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벽제관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군이 한성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그 한성 배후에는 행주상성을 쳐야 되겠다 해갖고 3만 명 병력을 이용해갖고 공격했어요. 그래서 건유는 일본의 조총에 대응해서 하차, 진천내, 총톡 등 다양한 하양 무기를 대응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하게 분여자들이 긴 치마를 잘라서 그 짧게 만들어서 그 입고 돌을 나는 투석전을 벌였죠. 그래서 이제 이때 뭐 행주상성이나 이런 거 그때 생기게 됐는데 자 결과적으로 일본군은 행주상성을 점령하지 못했죠. 더 이상 북진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한양에서 물려났어. 그래서 남해안 일대, 경상도 일대 외성을 쌓았죠. 그리고 거기에서 4년 동안 버텼죠. 네, 그래서 그 4년 동안 이제 일본하고 명나라 간의 정전협정이 일어났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후에 다시 정유재단이 일어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나를 보면 일본군의 북진이 저지되었고 서울 철병을 서두르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을 보죠. 자, 선조는 이호소부터 기후신서의 신범법을 활용하는 것이 일본군에 방어하는 데 상책이라는 말을 듣고 은밀히 그 병서를 구입하여 유성룡에 보냈다라는 거죠. 자, 이 기후신서는 누가 썼냐면 척계강이 있었죠. 그래서 척계강이 이제 그 당시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그냥 쓴 그 당시 전법서가 기호신서야. 그러니까 왜구에 완전 특화된 전법서죠. 왜구들이나 뭐 그 당시 일본군들이나 싸우는 방법은 동일하니까 보병 중심이고 이런 것들 칼싸움 잘하고 자 그래갖고 이제 이 척계강은 이제 왜구를 격퇴하는 데 상당히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갖고 이걸 이제 일본군 방어에 이용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조선에 파견된 그 명군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주의 요동군과 그 다음에 그 강남군 구성되어 있어요. 강남군 충포부대도 보병부대도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요동군들은 기마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그 요동군들은 그래서 이제 벽제관 전투에서 패했던 이유가 이유성이 그 강남군을 데리고 가지 않고 강남군은 이제 좀 총포부대지만 이제 여러 가지 장비도 끌고 가야 되니까 보병이다 보니까 좀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거 끌고 가지 않고 기동성 앞서 요동군만 가지고 했다가 매복에 걸려갖고 전투를 패배를 했거든요. 이때 이제 만주의 요동군이 상당히 개멸적인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임진왜란 영향 중에 이제 그 청나라 세력들이 후금 세력들이 등장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요동군이 임진왜란 때 많이 소실됐기 때문에 약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강남군이 이제 상당히 위력이 있었는데 이 외병을 격파하는데 일본군을 격파하는데 상당히 전략적 실수를 한 거죠 이유성이. 자, 하여튼 그래서 조선 정부는 명나라 강남군의 총포부대 위력을 평양선 전투에 본 후에 기호신설 입수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훈련 도관도 이제
편제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소군의 편제 방식, 소거법 같은 것도 이제 도입을 하고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맞죠. 예. 그 기후신서의 병법은 훈련도관과 훈련도의 조직과 전술의 기본 골격이 되었다. 예.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인데 11번은 좀 쉬었다 갈게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61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 61번입니다.